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논술의 모든 것, 논술로 역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육모도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면서 논술 해볼까? 슬슬 질문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마련했고요. 논술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과생이라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해도 늦지 않답니다. 자, 논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논술 잘 안 하는 친구들은 논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논술이 코로나 시즌이 오면서 최근 3년간 정말 급격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수능 어떤 과목보다도 쉬워요. 자, 국어와 비교해 본다면 지문이 보통 2단락, 어떤 건 1단락짜리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문제 수가 많으면 2문제, 3문제예요. 보통 1문제, 2문제, 3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문도 짧고 문제 수도 적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용이 결국 또 쉬워요. 비문학으로 비한다면 5분의 1 난이도도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수능 국어 80분에 16페이지 45문제 풀어야 되지만 보통 대학들은 짧게는 90분, 보통 120분을 줘요. 그런데 지문은 한 2페이지 정도, 문제는 2문제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떤 과목보다 쉬운 것들을 지금 너무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문과 논술 같은 경우 사탐 지식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생들 중에서 난 문과 논술을 보고 대학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어, 이런 친구들이 지금부터 공부해도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논술은.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현장 못 오는데 가능합니다. 논술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데 논술은 무조건 첨삭을 받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첨삭을 받으면 좀 더 좋다예요. 혼자 했을 때 더 중요한 거는 논술이라는 건 정답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그 정답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인강으로 공부하고 그 논리적 과정을 내가 습득해서 어떤 지문이든 적용하면 돼요. 특히 최인호가 가르치는 건 글쓰기 논리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든다면 가제 신문이 원인 결과에 글로 썼다면 나제 신문도 원인 결과겠네? 두 개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비교봤더니 주체와 객체의 관계네? 그럼 나제 신문도 주체 객체겠네?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논리, 쉽게 말하면 국어의 비문학 푸는 논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대부분 제 국어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논술 들어와서 더 쉽네요 국어보다, 거기에 매료돼서 빠져요. 그러면서 국어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 대신 현장 친구들은 120분이나 100분 시간 놓고 와서 씁니다. 쓰고 나서 제 강의를 듣고 바로 첨삭을 받고 다시 리라이팅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이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강할 때는 실전 쓰기 시간을 90분이든 120분 정해놓고 반드시 쓰고, 그런 다음에 자기 쓴 걸 토대로 강의를 보는 거예요. 강의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지 확인하고 약점을 캐치한 다음에 스스로 그게 셀프 첨삭을 해본 다음에 완벽한 글로 첫 번째 쓴 거와 다르게 다시 써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고친다면 분명히 온라인 가능합니다. 이게 자신 없을 때 현장으로 오세요. 자, 그럼 논술에 대한 얼마나 투자해야 될까? 반드시 전 논술로 가야 돼요. 수능 점수도 안 나오고 내신도 안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최소 일주일에 이틀은 전 하라고 권하고요. 난 정말 수능이 안 돼요. 그럼 이틀보다 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수능을 포기하고 논술만 하라, 올인하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올인할 경우 떨어지면 이거저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논술로 가야 되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국영수 중에서 만약에 내가 수학은 정말 해도 자신이 없네? 그럼 수학에 투자했던 시간을 팍 줄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학 3등만 맞자? 그럼 그동안 공부했던 시간을 논술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 논술에서는 제한 등급이 없는 대학도 많고 2개 2등급이야. 합이 4야. 그러면 나는 국영수 중에서 국어 2등급 맞고, 근데 수학은 그럼 난 포기해야 되겠어. 그러면 사탐에서 2를 맞으면 돼. 그럼 국어 2와 사탐 2 가지고 영어 3이든 4든 수학이 4든 5든 이걸로 합격하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인 경희대가 2개 합이 5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영수 중에서 국어만 3, 영어 수학 4, 5등 맞는 거 상관없어. 공부 시간 줄이는 거죠. 탐구 2나 1 맞으면 무난히 논술로 경희대를 가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제한 등급 넘기도록 만들고 그런 다음에 논술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런 식으로 투자 시간을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 그래도 아주 수능이 매달리고 싶은데 하라는 겁니다. 하는데 고민해 보세요. 내가 논술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내신 전형으로 갈 수 없는 그 이상의 대학을 가려고, 내 수능 점수로는 갈 수 없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충 발을 담그면 붙을 수가 없겠죠. 네 번째, 자, 인강으로 한다면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만약에 제를 예를 든다면 제 강의 중에 기본 논리 강의인 논술의 정석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 논리 강의에서는 문제를 통해서 제시문을 어떻게 추론하고, 여러 제시문들 중에서 이 제시문의 관계는 어떻게, 어떤 제시문으로 기준을 잡고, 인문 제시문은 어떻게, 비문을 가지고 어떻게 추론하고, 통계 제시문은 비문학 지시문을 가지고 어떻게 추론하고, 이런 원리들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논술의 정석이면 꼭 들었으면 좋겠고, 이걸 끝나고 기출 문제로 가는데 미리 나 여기 대학 가야 돼.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선정하는 방식은 제한 등급을 넘길 수 있는 대학, 그 대학의 스타일을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들 6개 대학을 선정한 다음에 그 대학들의 최근 3년 내지 4년치의 기출과 모의 논술을 모두 풀어보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파이널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모든 대학의 올해 기출과 모의 논술은 다 풉니다. 내가 갈 대학도 아닌데 푸는데 왜 그게 효과가 있나요? 내가 가지 않는 대학에 나온 기출이 새롭게 내가 갈 대학의 주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체능 수업 들은 친구들은 시험 보러 가면 선생님 다 봤던 지문이에요 라는 거예요. 논술이 좋은 게 우리 수능 지문과 다르게 나왔던 지문이 반복해서 나와요. 3분의 1은 거의 봤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이제 5번 대학별 유형과 선택은, 일단 제시문을 보면 비문학 제시문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제시문이 있고 가나다라, 또는 비문학이 3개, 문학이 하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비문학이 2개, 문학이 하나, 영어가 들어올 때도 있고, 또는 비문학과 도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난 영어 약해. 그러면 영어 제시문으로 들어오는 대학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연대, 이대 뭐 등등 대학들은. 동시에 그 문제에서 수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돼요. 한양대만 해도 수능 제한 등급 없단 말이에요. 내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양대는 상경 계열은 수리 문제가 있어. 난 수리가 약하니까 한양대를 갈 때는 인문 쪽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또는 난 수리가 약해. 그런데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 봤더니 성대랑 서강대는 수리가 없는 거예요. 야, 외대 가고 싶은데 영어가 있네? 근데 외대에서도 영어가 없는 사학과 계열이 있어요. 그럼 난 거기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논술의 정석을 듣게 된다면 작년의 기출들을 유형별로 모아놓아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보이거든요. 우리 현장에서는 지원할 때 제가 일일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첨삭받은 내용을 통해서 수능 점수, 그런 다음에 내신 깎이는 점수, 그런 다음에 네가 그동안 썼던 것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것들을 추려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 그거를 상담을 일일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모르겠다면 일단은 논술의 정석을 듣고 나서 올해 올라온 거는 다 풀어본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누가 논술을 해야 될까? 저는 문과생이라면 모든 학생이 하길 바래요. 이런 학생 빼고 전 서울대 갈 건데요? 그럼 볼 필요 없죠. 근데 서울대가 아니고 연대 갈 건데요? 그러면 연대는 수능으로 말하면 올 1등급이도 최상위 1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연대 논술은 수능 제한 등급이 제로예요. 빵점 맞아도 되는 거예요. 내신도 안 봐요. 그러니 정시로 연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논술을 연대를 같이 준비해 놓으면 내가 정시 한 과목 삐끄덕해도 논술 기회가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안 하면 바보죠. 내가 수시 6장을 그냥 버리지 않는 한 연세대 정시 지원자도 논술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내신이 너무 높아서 전 내신으로만 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논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신으로 1점대 중간이면 서울권 대학을 가지만 2점대가 되면서는 서울권을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2점대가 서울권을 갈 거라고
자, 2점대 학생들부터 저는 논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럴 때는 내신 전형으로도 한 3개 정도 넣고 논술로 내신 전형보다 높은 대학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손해 날 일이 없죠. 내신 전형으로 못 갈 대학들을 논술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능을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연세대, 서강대, 성대는 수능에서 올 1등급이잖아요. 그런데 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지원하라는 거예요. 수능을 잘 볼수록. 수능 안 나오는 친구들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 제한 등급이 없는 대학도 많고 생각보다 제한 등급이 굉장히 낮거든요. 대학들이 올해도 많이 낮췄습니다. 올해 더 희소식은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5등급 이하인 친구들도 좋은 게 논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영을 하더라도 1등급과 5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1점도 안 나요. 근데 논술에서의 등급은 A, B, C, D, E가 있다면 한 등급당 보통 5점 이상이에요. 이 말은 내신을 가지고 논술의 합격에 지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반드시 지원해서 원하는 대학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이 될 겁니다. 논술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